지금부터 어떤 연극 이제 뭔가 딱 길로 정하시게 된 계기부터 좀 이렇게 말씀 듣고 싶어요. 일본에서의 그 만남을 이제 말씀하셨고. 예. 한국에 돌아와서 무대 미술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자꾸 연출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창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제가 약간 예술이 범죄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안정화되거나 안주하거나 뭐 이런 방식의 연극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분업화되어 있는데, 분업화는 너는 무대 미술가고 너는 배우고 뭐 당신은 연출이고 당신은 뭐 의상이고 이제 이런 방식에서 저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지랖도 펼치고 싶고 창작할 때 의상 만드시고 나는 무대 미술 하는데 두 개가 뭔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분업화 시스템에서는 양이 안 차겠다. 네. 서울 괴담을 이제 창단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 서울괴담. 서울 괴담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 그대로 이름의 뜻이? 서울괴담은 서울의 괴기스러운 이야기. 그거 사실은 알고 보면 서울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로테스크인데 서울괴담은 그 요츠야 괴담이라고 일본의 괴담이 있어요. 네네. 문학 중에. 네. 예. 근데 거기에서 따온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울에 막 넘어왔는데 2002년 이제 넘어왔는데 월드컵 광장에 가니까 월드컵 막 엄청난 붉은 그냥 네. 뭐 응원 이제 군중이 있는 건데 그때 저는 이제 진짜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망하겠다. 왜냐면 일본에서 그런 거를 전혀 경험을 안 하고 네. 일본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관료주의. 근데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떤 절차, 뭐 노심초사부터 해가지고 네. 심사숙고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네. 생각의 과정을 거치거나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한국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 쏠려다니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봤어요.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시민들이 광장을 스포츠로도 찾을 수 있구나. 사실을 알고 보면 되게 그냥 흥겨운 네. 사람들이 서로 흥을 막 나누려고 막 모이는 그 광경이 사실은 되게 인상적이었죠. 어쨌든 서울로 딱 이제 와가지고 광장이랄지 이런 거리, 건물 뭐 이런 걸 보면 괴물 같았어요. 괴물.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홍대 정문, 네. 그 홍대 뒤에 있는 와우산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네. 건물. 뭐 조금 뭐 어쨌든 그 시기에 봉준호 감독의 괴물도 나왔어요. 네.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진짜로 살짝만 객관적으로 이방인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 납득이 안 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가 이제 도시에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게다가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도시가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람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동차가 이제 주인이고 자동차가 주인이고 그다음에 그걸 피해 다녀야 되는 그다음에 뭐 동네에 와서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와서도 차가 우선 내지는 뭐 건물이 우선 내지는 자본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어떤 회사랄지 그다음에 주택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파는 거 네. 파는 살고 거 파는. 살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죠. 사고 네. 파는 거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괴담이다 지금 이 시대에 네.
너무 거창한가요? 그럼 서울 괴담은 언제 창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40살이 돼서 2011년도 2010년도네요. 그때 창단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아까 느끼신 그런 감정들이 네. 이제 어쨌든 연극 혹은 거리극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신 과정들이실 텐데 좀 인상적이었던 그 공연 혹은 이런 것이 있으셨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거리예술 하면서 이제 만난 막 갑자기 공연 중에 서울역에서 공연하는데 만찬을 막 하고 하는데 노숙자가 막 와서 그 반찬을 막 네. 먹는다거나 아니면 끼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거는 그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노숙자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자를 관리 대상으로 보는데 그건 하나예요. 하나. 네. 노숙자는 하나예요. 네, 네. 관리 대상. 근데 저희가 딱 들어가서 노숙자를 만나는 방식은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쨌든 연극이라 하면 이렇게 무대가 있고 네.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이렇게만 생각을 이제 보통 들게 되는데 네. 관객들도 어쨌든 정해져 있는 관객들이 아닌 거잖아요. 네, 거리에서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네. 예술에 참여하게 자기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관객이 되는 자기도 거죠. 모르게 자기도 밥을 모르게. 먹는 행위 자체가 네네네. 자기도 그렇죠. 모르게 네. 참여하게 되는 네. 그런 열려져 있는 좀 예술 방식이신 것 같은데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냐 그런 이야기들이나 다 관객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여기 북정마을 제가 사는 곳이었죠. 네. 그 당시에 바로 저쪽 밑에 살았으니까 산책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거리에 나가는 이유였던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도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건물에 의해서 내지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위축돼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는데 그거가 이제 마을로 온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소통을 잘했다가 아니라 그마저도 소통을 안 했던 거죠. 그죠? 근데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이라는 거는 진짜 완벽하게 내가 누군지 어떤 뭐 연극의 무슨 연출가, 감독이 아니라 그냥 개인 유영봉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마을에서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또 되기도 하고 하는데 공연을 하게 됐을 때 세 부류예요. 정확하게 마을 사람도 관객이고 네. 새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괴담에서 공연 소식을 듣고 이제 외부에서 오는 관객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공연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연자가 관객인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정마을 사람들이 누구를 구경하냐면 외부에 온 사람들하고 공연을 구경해요. 네. 그리고 외부에 온 사람들은 북정마을 사람들과 공연을 구경해요. 그리고 공연은 북정마을 사람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온 관객들을 구경하는 구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오브제 하나라도 같이 만들고 소품 이미 떠들썩하게 판도 벌려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해 보이는 예를 들어 서커스 같은 것도 해봤어야 되고 해야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떤 막 위험함, 네. 막 뭐 긴장, 뭐 쓸데없는 긴장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뭔가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영혼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공연 중에 계속 배우가 되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래된 이제 노인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오래된 이제 늙은 사자가 마을을 수호하는 늙은 사자가 노인 얼굴을 하고 막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리고 막 술꾼이야 또 그 노인이 네. 실제 계신 분인데 네. 네. 그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분이 마을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민폐는 끼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술가다. 술주 정도 하면서 시간도 많고 돈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이거 보면서 그리고 막 오지랖도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모티브인데 그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막 배우가 두 명이 막 그 늙은 사자 동물처럼 생긴 그 안에 막 땀 뻘뻘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막 오이를 가져와요. 시원한 오이를. 힘드니까 먹어라 먹고 해라 뭐 하면서.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게 공연에 방해될까 봐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안 두려웠죠 사실은. 왜냐면 뭐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와서 막 주고, 그다음에 또 관객, 예를 들어서 외부 관객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무대가 여기였는데 갑자기 관객 있는 쪽으로 무대가 옮겨지면 이들이 다 이제 배우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제 독특한, 그리고 중간에 또 자기 밭 위에서 공연한다고 마을 분들 네, 네. 중에 이제 막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와가지고 공연을 막 순식간에 막 깨요. 그러면 그 깨는 거 자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그럴 때 이제 대응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 우리하고 이제 이 공연을 같이 기획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같이 하자고 뭐 얘기했던 그분들이 와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대화 안에서 그게 이제 공연이 되기도 하죠. 좀 이제 변화가 좀 있었던 변화는 거네요.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야기 자체가 동네 사람들 싸우는 이야기. 네. 재개발 찬성 반성으로 막 진짜 어디 무슨 생존권을 가지고 싸우듯이 치열하게 피가 막 터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민감한 그 마을의 상황인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찬성하는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가 그냥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재개발을 가지고 싸워요. 공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딱 싸워가지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술 마시면서 화해하고 막 이런 장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장면은 마치 여기에서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사물들의 이야기. 사물들의 이야기. 여기 있는 살아있는 사람, 여기 사람보다 훨씬 나이를 많이 먹은 네. 나무, 우물, 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의인화시켜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풍자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풍자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거 웃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막 웃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집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도 사실은 우리처럼 디테일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연극의 예술가의 기능이라면 기능이겠구나. 농사는 옛날 이제 마을에서 농사 진짜 못 짓거든요. 예술가들. 근데 축제나 뭐 술판이나 이런 잔치에서는 또 빛을 보잖아요. 장례식이나 뭐 이런, 이게 예술가구나. 뭔가 좀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화난 것을 대변해주기도 하고. 네. 어떤 참여형 연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참여하신 주민분들 중에 뭐 특히 인상에 남았던 분이 계실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현정 씨라고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적어요. 네. 근데 이제 정신 지체? 약간 이런 건데, 정신 연령은 이제 지금 36세인데 7, 8살 정도. 네. 그 관객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서울괴담의 팬이 돼서 거의 이제 스토커 수준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서울괴담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공유정부 원탁회의까지 심지어. 네. 그리고 서울괴담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극단들을 다 섭렵하는. 예. 그리고 출연을 이제 첫 공연부터 출연했어요. 현정 씨. 그리고 이제 그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심부름도 하고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도 병간호도 해주고 하는 이제 현정 씨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까지 하면서 호통을 쳐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제 막 상상의 세계로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가면 나를 좋아한다면 막 연애해서 결혼하는 세계까지 가 있는 거죠. 그 친구. 근데 공연 중에도 계속 그 현정 씨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실제로 들리기도 해요. 네. 공연을 보러 오니까. 네.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를 완전히 기자처럼 계속 얘기를 해줘요. 누가 요즘 아프다. 누가 애를 낳았다. 누가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공연 중에 주인공이었던 분이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사는 거 안에서 그냥 어떤 뭔가 좀 깊숙한 부분까지 이제 간 건데. 네. 그리고 우리 서울괴담 작품 안에 한동안 한 4, 5년 정도의 모든 소스는 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께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을 이제 관객 한 명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야기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표 아저씨 같은 경우, 인표 아저씨는 제가 이제 성은 안 붙일게요. 네. 인표 아저씨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현정 씨하고 새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분이세요. 새요? 네, 새, 네. 너구리.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하고 관계는 버거워요. 그분은. 네.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 자연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예를 들어 사물하고 대화를 할지, 어떤 새, 거기 꼭 그 시간은 되면 그 새가 앉는다는 거예요. 진짜냐? 거짓말 하지 마 하면서 앉잖아요. 근데 진짜 그 새가 와요. 진짜 와요.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새 잡았던 기억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기억력이 굉장히 대단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너구리의 길. 너구리의 길 한 이틀 정도, 그분의 이제 말대로 한 이틀 정도 이제 그 시간대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총 2시간이죠.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목격을 해요. 실제로. 아니, 이거 되게 희한한 거거든요. 네. 여기는 서울인데. 그러네. 그런 관객들. 근데 이제 그 관객은 계속 그 우리 판소리 같은 데에서 추임새 해주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공연 때 추임새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만해 하면서 이렇게 한다거나 너무 슬프거나 내지는 막 너무 하찮거나 내용 자체가 막 하찮아서 웃음이 나오면 막 하면서 막 보통 연극 같으면 관객이 그렇게 소리 내는 게 쉬운 없어요. 일이 아니고 사실 게다가 금기시되는 일인데. 금기시되어 있고 오히려 그런 거가 안 된다고 실제로 창작자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셔야 될 결혼식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연결 잘 네. 시키는 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 갔었거든요. 갔었고 뭐 당연히 너무나도 인상 깊었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선생님의 삶과 뭐 예술적 것이 이게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획하게 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결혼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기가 싫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네네. 그거야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찍어내기 같은 거는 진짜 아닌 거잖아요. 저 배우들, 단원들, 뭐 스태프들, 이 사람들이 온통 그냥 같이 해준 거죠. 네. 그리고 동네 유지들. 동네. 결혼식 포스터를 봤는데 진짜 공연이더라고요. 아래 협찬이었나 후원이었나 또 이렇게 많이. 어쨌든 온 동네가 온 지역이 함께 축하해준 느낌이 들었고 특히 그 하객들도 초청하신 분도 많으셨겠지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냥 단지 구경하는 거 혹은
심지어는 이게 음식도 드시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냥 지나가시다가 뭐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게 거리의 모습이죠. 네, 예전에 거리고 뭐 지역 잔치, 동네 잔치 느낌도 동네 잔치 들고. 때 결혼식 때 하면 거지들이 막 모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해야지 사실은 진짜 축복받는 거거든요. 네. 너는 안 돼, 너만 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즐거웠잖아요. 근데 네. 거리라는 곳은 이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네. 결혼식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또 부모님이나 네. 또 장모님, 장인어른이 약간 낯설어 하진 않으시던가요? 옛날의 방식처럼 지금 할 수 있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옛날의 방식대로 본인들 다 그렇게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네. 국성도 그렇고 여기 국정마을 주민도 그렇고 네. 친지분들 제주도 이제 저희 아내 이제 장모님 쪽이 다 제주도인데 여전히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결혼식 때는 뭐 걱정 하나도 없이 되게 즐겁게 하고 네. 가신 거죠. 햇볕이 따가웠다 그래 좀 정도. 덥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고생 많으셨죠. 저는 그냥 구경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쨌든 그 전체 선생님의 그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던 거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셨고 네. 또 지금 이제 뭐 그 직업으로 네. 드러나기도 하고 가치관으로 드러나기도 결혼식 네. 심지어 결혼식으로 드러났는데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뭐 제 계획은 일단은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네. 지금 절대 이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기적적이어서 사실은 저한테는. 네, 네. 근데 저는 이 집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게 제 이제 꿈이죠. 예. 그 꿈이고 이사를 하더라도 그런 좀 약간 그렇게 살고 싶은 그게 있는 거죠. 20년 후에 내 모습? 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0년 앞으로. 후면 저 너무 궁금해서. 몇 살인가요? 네. 여기 지금 요즘 친구들 여러 많은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또 나쁜 일도 같이 나누고 좀 이렇게 좋은 일도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 이미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이제 뭐 계속 많이 지속하고 바랄 건 싶다는 없고 말씀. 그냥 단지 내 주변 사람 나는 충분히 지금 막 만족감이 좀 많아서 네. 좀 약간의 주변 사람들 좀 같이 나오고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네.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어,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네. 저 성북구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행복하신지 안부를 좀 묻고 싶어요. 사실은 녹록치는 않죠. 보통 이렇게 사는 게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성북구 지역에서 산다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던 어떤 저쪽이죠. 국정마을 아주 가까워요. 그냥 바로 보이는 저 마을인데 국정마을 분들과 꽤나 오랫동안 저는 그들한테 배우면서 되게 즐기면서 공연을 해왔어요. 성북구의 친구분들이 저는 정말 거의 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예술가니까 이제 얻어먹어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전히 그분들 덕택에 살고 있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북구에서 친구로 만나서 행복하게 삽시다. 이상입니다. 되게 궁금한 하고 건데 싶은 게 하나 많이 물어봐도 생겼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네, 네. 일본 분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만나셨나요? 갑자기 다시 토크쇼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